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를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쿼드에 이어 강력한 대중경제 군사협의체가 결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의료, 미용기업과 카지노로 번졌습니다. 카지노주가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2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증발했고 고공행진을 하던 의료, 미용주도 한 달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가 오늘 2025년까지 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SK를 세계 1위 첨단 소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증권가는 SK의 첨단 소재 성장 동력이 강화됐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첨보가 5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전해질 제조 공장 설립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주와 대주주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1차 투자 자금 2,185억 원 가운데 약 500억 원을 마련한 첨보의 추가적인 대주주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 내일 짠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을 뒤로하고 현재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은 물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일 변동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오늘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호재로 가스주들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 중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틀 사이 나온 반등에 따른 매물들도 나오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기관들이 매도폭을 키워나가면서 지수 하방에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0.49% 낙폭 보여지고요. 3,13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그래도 다소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0.26% 빠진 1,04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3,72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78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21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92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678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개인이 현재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2,85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천연가스 관련주, 건설주, 해운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아이폰 관련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대 수요국인 인도에서의 수요 증가와 중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가스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 소식 이외에도 SK E&S가 공개 매수를 공시하면서 오늘 강하게
때문에 또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가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가스도 12%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75,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GAS 현재 7.36% 오른 2,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이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공급 확대 관련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건설주들이 상승 흐름을 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 기대감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가 기대가 되면서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현재 2%대 강세 보이고요. 5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2% 오른 46,000원에, DL도 3%대 오른 7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해운주들이 있습니다. 8월 달 들어서 15% 정도의 조정을 보이던 BDI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운주들의 주가도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클락슨 해운 종합지수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하반기 들어서 수요 피크 시즌에 돌입을 하면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HMM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대한해운 1%대 강세 보입니다. 흥하해운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2,6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SS해운도 현재 0.85% 오른 1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도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신형이 공개가 되면서 실망감에 또 전일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12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아쉬운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서 가격 전략을 내세웠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 3.02% 빠진 2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X세미콘도 2.13% 빠진 11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구전자도 현재 3% 밀리면서 8,26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사이에서의 또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듯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를 향해서는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오늘 강한 강세가 보여졌지만 다시금 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2.46% 밀려난 6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모두 0%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우진이 있습니다. 우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죠.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 이후에 남은 연료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미국의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29%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10만 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 가스 관련주들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건설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이슈별로 움직이는 종목과 업종이 많은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수급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 좀 장 초반 상승을 좀 뒤하고 이제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기아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원익 IPS, 셀트리온 헬스케어, 덕산, 네오룩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등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는 롯데케미칼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은 NK맥스, 하나마이크론,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후 들어선 위메이드, 동진세미캠 등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외국인 매도의 주춤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난 거래일 뉴욕 연준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점 등에 좀 장 초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아무래도 추석 연휴와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이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면서 시장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건설, 그리고 전기가스, 철강, 금속, 화학 등 이런 일부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헬스케어라든가 IT, 금융업종 등의 약세가 좀 상반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업종일 겁니다. 건설업종과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의 강세가 아무래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먼저 건설업종, 이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서 이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점 등이 이제 건설업종 강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여야 경선이 마무리돼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오는 10월까지는 이제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향후 이런 대규모 택지 공급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체 개발이라든가 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이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GS건설, 현대건설, DLENC 등 주요 업체들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의 강세 역시도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천연가스 가격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 단위당 약 2.5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5.46달러까지 좀 급등한 점 등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겨울을 앞둔 시기에서 천연가스의 가격 조정 역시도 계절적 성수기를 앞두고 조정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등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SK ENS가 이 공개 매수 공시로 이 부산가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점 등이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부산가스, SK가스, 대성에너지 등의 강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건설주들의 강세, 그리고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한 번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알아보면서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이야기 잠깐 들었었는데요. 건설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긍정적인 내용들 많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이성훈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중요한 부분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그렇죠. 정부를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거의 100%죠. 부동산에 대한 이 정책을 항상 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대부분 어떤 공급 확대에 대한 기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건설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원가주택 30만 호를 비롯해 임기 내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어떤
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뭐 대우건설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던 점에서 봤을 때 이 건설주들의 향후에 좀 상승 여력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쪽 건설 쪽에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5위를 차지했던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뭐 백신의 접종이 커지면서 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했었지만 생각보다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때는 어떤 유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중동 쪽에서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관심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뭐 EPC 관련 중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탄소 제로에 대한 사회로 인해서 이 암모니아, 운송이나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서 우위를 점해서 수주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목표 주가는 지금 증권사 32,000원으로 좀 상향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반기 신규 수주는 3조 원 이상을 지금 차지할 가능성이 3조 그리고 1,000억 정도 기록했는데 수주 자전거가 16조 4조 원 이상으로 지금 증가한 모습을 봤을 때 올해 연간 수주 6조 원은 무난하게 달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공급 확대될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고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수주 확대되면서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 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전화로 정상회담을 했었죠. 또 이 왕이 외교부 장관의 방한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중 정상 간 전화회담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텐데요. 전화 통화를 요구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방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분쟁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갈등을 털어낸다든지 충돌 방지책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고요. 특히 기후변화나 코로나, 경기 회복과 관련된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합의는 하지를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 반중국 정책에서 미국이 벗어나야지만 중국이 양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레드라인과 관련된 설정에서 서로가 좀처럼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이나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구르나 티벳, 홍콩 문제는 10월 말에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본격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요. 또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국 압박 전선에 나서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는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가 심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협의를 서로가 이어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각국의 돌파구가 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중 간의 갈등 관계는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요. 세계관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구조가 아주 틀립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힘에 의해서 바꾸려고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 도발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중국의 보다 이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나 일본 뭐 다른 나라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중국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중국 압박 정책은 동맹국들과 함께 아주 심하게 쪼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격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만 지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곧 대만 그 미국 대표부의 공식 명칭을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바꿀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만을 나토처럼 동맹 보호 대상으로 공식화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대만 양안 해협을 두고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를 가지고 미국은 대만 그 남부에 있는 까오슝의 미 해군 기지 건설의 명분을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라든지 불매운동, 문화 배척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갈등은 아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의 이 군사적 긴장이 우발적인 충돌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모두 끊고 강대강의 전략을 취하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이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중 갈등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뭐 양안 문제, 또 1대1로 위안화의 국제화, 우주 강국, 또 중국의 꿈은 전혀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바이든보다 오히려 미중 화해를 더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고위급 장관급 회담도 지금 안 열리고 있고요. 제2차 무역 협상도 현재 장기 그 표류가 되고 있고요. 분야별 소통 채널마저도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그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입김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은 공산당 그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만약에 미국의 저자세의 외교로 나갈 경우에는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해서 시진핑은 제3기 임기가 물 건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좀 더 길어진다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국만 고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주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대회 이전에 상기 연임을 확장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게 최선책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내 갈등 요인 때문에 해소가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연임을 위해서라고 봐야 되니까 사실 당분간은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또 10월쯤에 다시 한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대중국 정책 언제쯤 실효가 될 것이라고 보시고요. 또 압박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바이든은 새로운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게 바로 76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 21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유엔 총회에 직접 나가서 아프간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구상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강하게 복원시키겠다. 또 규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당장 24일 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쿼드 4개국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그 실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만 해역과 관련된 논의,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우주와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중국의 고립화는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라든지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20일서부터 한 25일 그 사이에는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지금 양국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왕이 외무부장이 우리나라를 방한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후에 거의 10달 만에 지금 방한을 하게 된 건데요. 와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나요? 아무래도 국제 질서에서 중국만 외톨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방한하는 날 한미일 북핵 대표가 한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오전 11시였죠. 청와대에 가면서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으로 협력적인 윈윈을 실천하자. 그리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중국의 영토라든지 주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요. 현재 국제사회로 보면은 미국과 호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밀착 행동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 쿼드 국가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의 그 연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강한 경고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서 앵글로사이슨 정보 동맹인 5G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좀 반대한다. 또 인도 태평양 참여 국가의 군사 훈련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또 언급한 것을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한중 관계도 상당히 좀 앞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지금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중국의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왕이 외무부장의 방한이 그렇다면 한학령 해제에는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중국에 꾸준하게 요구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아주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내 규제가 전혀 풀리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모바일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신차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하는데 제약을 따르고 있고요. 또 K-팝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K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뿐만 아니라 공연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와서 방탄소년단, 엑소, 아이유 팬클럽도 계정이 중단됐고요. 영상도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블랙핑크의 리사, 로제의 그 팬클럽도 30일간 정지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국가의 상품이라든지 문화를 배척하는 홍상 정풍 운동에 한국이 한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K 콘텐츠의 중국 시장과 관련된 그 규제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은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의 민낯을 일찌감치 경험을 했는데요. 차별 대우가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PC 공장에 이어서 그 삼성 중공업의 그 조선 공장,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요. 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업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정리하고 또 사업도 지금 매각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가 앞으로는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주재원의 숫자도 줄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다시 시장 경제로 회귀한다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모멘텀은 이전보다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갈림길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 같은 경우에는 양자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가 적으로 돌린다면은 호주에 가했던 경제적 보복을 그대로 당할 수가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달이었죠. 화웨이에 대한 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시켰고요. 코로나 기원에 대한 국제사회 조사를 주장하다가 유연탄, 쇠고기, 보리, 면화, 그리고 와인, 랍스터에 대한 불허 조치가 취해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컸고요. 또한 인도나 일본처럼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층적인 외교 안보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쿼드에 참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호주, 인도와 외교 국방 고위급 회담 2+2 회담 채널들을 아마 상내화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정보나 안보에 관련된 다층적인 그 안보망 확보를 위한 정보 교류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에 대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도 고위급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 중국이 미국과의 대면 정상회담은 이제 퇴짜를 놨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속내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이 되고 있고요. 또 24일 같은 경우에는 쿼드 플러스 회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다음 주 내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이후에 그 정상회담을 요구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행사들이 우선하고요. 또 동맹국의 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밀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교나 안보 그리고 그 정보 교류문에서 그동안의 쿼드 수준의 그 높은 수준의 협의를 계속 해왔다든지 미국과 안보와 관련된 아젠다를 서로가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미리 한 달 전서부터 이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안을 다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방문하겠다고만 통보하고 세부적인 그 아젠다라든지 실무 협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그 북한이 지금 탄도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호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핵 그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밀착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그 3월 대선 이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고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8분의 위원님들이 바닥난 포트폴리오 열심히 복구해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개별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85.05%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나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2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11.41%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3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1위 허관석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115.99% 기록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수익률 15.79% 달성하면서 차지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죠. 올 상반기 매출로 이미 전년도 실적을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4위도 박원재 위원님이 차지를 했습니다. 세아제강이 수익률 17.33% 챙겨주면서 4위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미주양 에너지용 관광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3분기 호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주연 위원님의 한라홀딩스가 수익률 17.58% 달성하면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2위인 정재훈 위원님과 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정재훈 위원님의 한라홀딩스가 5월 25일에 편입이 되면서 수익률 29.76% 달성하면서 정재훈 위원님께서 또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판매 전문 기업인 WCP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오늘 또 새로운 공시가 나왔습니다. 10%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신흥 SEC가 수익률 35.16% 챙기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1,0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죠. 여기에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국내 생산 거점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개별 종목 수익률 1위를 달성하신 또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수익률 26.8%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4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제철은 수익률 7.88% 챙겨주고 있고요. 4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4%대 약손실 구간입니다. 6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KB금융 현재 6%대 손실 구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에 편입된 종목 코인테크가 매수가 26,6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수익률 14.66%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기업과 스마트 공정 자동화 정비 계약 체결했다라는 호재가 나왔고요. 7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두산바켓은 현재 9%대 손실 구간입니다. 7월 29일에 편입된 종목 성광밴드 현재 9%대 손실 구간이고요. 8월 4일에 편입된 종목 세아제강 현재 17.33%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8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신흥 SEC 현재 35%라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8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5.79%라는 높은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은 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 대응을 해주고 계시죠.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참여하셔서 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 누적 수익률 2위를 달성하신 우리의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4%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17.46%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비트컴퓨터와 HAB는 모두 20%대가 넘는 수익률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명신산업 21.67% 수익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엘리베이는 현재 3%대 약손실 구간입니다.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한라홀딩스는 무려 29.76%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6월 8일에 편입된 종목 아난티도 현재 8%대 플러스권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이화공영 현재 4%대 약손실 구간이고요. 8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8%대 마이너스권입니다.
8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심택도 7%대 손실 구간이고요. 9월 1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건설이 현재 3%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적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은 약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111%라는 높은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내포트 플러스권으로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의 베스트 3도 알아봤고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까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분들이 수익률 순위권에 들어올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광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한라호lding스가 급등이 나타났는데 우리 서울경제TV의 이주연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 두 분이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수익률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주연 위원님 전화 연결해서 리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라호lding스를 6월 8일에 매수가를 정해 주셨다고요. 포트에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 보고 또 매수를 결정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상황에서 더 가져가도 될지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라홀딩스 급등락하는 종목으로 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우리 이제 보통 기술적인 흐름에서 정배열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상승 추세에 놓여 있던 종목이었고, 이때 당시에 자동차 관련 섹터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만도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홀딩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지주사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시장의 주식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좀 저평가되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할인폭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회사에도 실적이 연결재무제표로 이제 자회사 실적이 연결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예를 들어서 만도의 실적도 한라홀딩스에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이중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또 평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는 온전히 그런 지주사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를 받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홀딩스 같은 경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재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를 좀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라홀딩스는 저평가된 종목이었고요.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로 보더라도 실적이 올해만 뭐 반기 600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뭐 컨센서스 추정치가 지금 뭐 1,500억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뭐 충분히 1,000억 이상 달성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 별도로 595억이라면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5,7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못해도 3,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거고, 현대 기아 자동차 뭐 관련사로도 이렇게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들 판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뉴스 챙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사실 오늘 이렇게 이제 갭 상승해서 급등한 이유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동차들의 사업을 자회사뿐만 아니라 한라홀딩스에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왔고 시세가 일단 크게 분출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타나 스캘핑으로 접근하시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런 곳에서 사서 기사를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 내용이 괜찮아 보이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상승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나는 공략을 하겠다 하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저항 구간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정도는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저는 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 나올 때 차라리 분할로 조금씩 모아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 추세 유지해주는 선에서의 상승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업사이드를 좀 굉장히 높게 잡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따라 붙지만 않으신다면 그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조정 나올 때 음봉 나올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65,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7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라홀딩스 지금도 12% 가까이 상승을 하고요. 오늘 56,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목표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라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주현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도와드렸는데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 같은 좋은 종목 얼른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주현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